이번에는 꺾은 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물결선까지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으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그려볼게요. 자, 수다리에 체온이 나와 있는데요. 오후 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오후 5시까지 체온을 쟀나 봅니다. 자, 그에 해당하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가로와 세로를 어떤 걸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가로는 시각으로 정했고요. 세로는 체온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는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봅시다. 물결선 위로 시작할 수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 없는 부분이 물결선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체온이 몇 도가 제일 낮은지 봐야겠죠. 봤더니 수다리의 체온 그 5번 잰 것 중에서는 36.7도가 가장 낮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36.7도부터 표시하면 되니까 36.5도 미만을 물결선으로 나타내었어요. 자, 그러면 물결선으로 이미 나타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상태 이렇게 그렸다라고 보여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눈금 한 칸의 크기와 눈금의 수를 정합니다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미 그 그래프의 일부가 그려진 걸 가져와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면요. 선생님은 이만큼 5칸이 0.5도이죠. 0.5도씨므로 한 칸은 0.1도씨를 나타내게 그릴 거다. 해서 여기에 0.1도씨 적었죠. 그러면 이제 36.5도 아래는 물결선으로 나타내었고 36.5도부터 나타내는데 한 칸은 0.1씩이므로 5칸이 지난 다음에는 37.0을 쓰고 또 5칸 지난 다음에는 37.5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눈금의 수를 정하는데요. 37.2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선생님은 37.5까지만 나타낼 거다. 그래서 이렇게 36.5, 37, 37.5 5칸마다 수를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습니다. 인데요. 오후 1시에는 36.7도죠. 그러면 오후 1시 첫 번째 봤고요. 이 일자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일자가 만나는 선인 여기 중에 어디를 찾나요? 그렇죠. 36.7. 그러면 36.5에서 0.1씩 두 번 가므로 여기겠죠. 아이쿠야. 여기기 때문에 아이쿠. 네. 두 선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점을 찍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오후 2시. 그러면 이 줄과 그 다음에 36.8이 만나야겠네요. 그럼 36.5에서 3칸 올라가서 여기겠네요. 아이고. 선생님이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37. 오후 3시에는 37이니까 여기 이 선과 만나야 되므로 오후 3시와 이 선이 만나면 여기겠네요. 자, 다음 오후 4시. 아이고, 4시와 그 다음에 37.2. 그러면 37에서 37.0에서 0.1씩 두 칸 가니까 이렇게로 만나면 여기겠네요. 자, 다음 37.1. 그러면 오후 5시 이 선에서 37.1이므로 37.0에서 한 칸 올라간 이 줄과 만나야 되죠. 따라서 여기겠네요. 아이고. 자, 이제 점을 다 찍었고 선생님이 불필요한 선을 조금 지웠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한번 봅시다. 자, 네 번째로
한 일이 우리가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점에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은 거였고요. 다섯 번째로 한 일은 점들을 선분으로 잇습니다 했네요. 그럼 선생님이 점들을 선으로 이어야겠네요. 잘 이어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 할 걸 했으니까 여섯 번째 볼게요. 꺾은 선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입니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수다리의 체원. 자,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결선을 이용한 꺾은 선 그래프 그리기에 대해서 우리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해서 완성을 했고요. 다음에 자료를 조사하여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한번 체크할게요. 조사한 내용 및 조사 항목을 정해야겠죠. 뭘 조사해서 내가 그거를 그래프를 그릴 건지니까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자료를 수집, 그 다음에 또 분류해야겠죠. 그리고 그 조사한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자, 이런 것도 정확히 기억해 둡시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뿌순이네 집의 전기 사용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네요. 전기 사용량이 3, 4, 5, 6, 7 다섯 달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사용량은 저 단위는 킬로와트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336, 342, 340, 348, 352로 조사되었네요.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336이고 가장 큰 값이 352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기억해 놓읍시다. 336kWh부터 352kWh까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문제 이제 볼게요. 이제 1번. 세로 눈금의 시작은 몇 킬로와트에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2번에 그래프가 약간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336부터 필요하다고 336부터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아래인 335kWh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2번이에요. 물결선을 이용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시오 했는데, 자, 가장 작은 값이었고요. 가장 큰 값이었죠. 그렇다면 그래서 336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335부터 시작을 하겠고, 그 아랫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므로 물결선으로 나타내겠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35에서 우리가 마지막 352까지 나타내려면 17kW고요. 여기에 작은 눈금으로 보면 5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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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칸, 18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칸의 크기를 1kWh로 나타내면 모두 다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340이 되겠고 345, 350. 그러면 우리가 가로와 세로를 정했고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도 정했고 그 전에 물결선도 그렸고 그렇다면 이제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을 거예요. 자, 잘 찍어 볼게요. 자, 3월이면 이렇게 2줄이죠. 자, 2줄이고요. 그 다음에 336이므로 여기이기 때문에 만나는 점은 여기겠네요. 자, 다음 4월은 2세로 줄이고 2세로 줄에서 342 그러면 340에서 두 칸으로 와서 저기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으로 그리면
여기겠네요. 342. 그리고 5월은 이 줄인데 340과 만나는 점을 찾아서 찍으면 여기겠네요. 자, 그리고 6월은 348. 그러면 6월 줄은 여기인데 여기에서 348을 가려면 345에서 하나, 둘, 셋 감으로 그래서 만나는 점은 여기겠네요. 자, 그리고 352이므로 350보다 두 칸이 더 간 여기 이 줄과 7월이 만나야 하므로 점으로 찍으면 여기겠네요. 자, 이제 점은 다 찍었고 선생님이 불필요한 선은 조금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뭔가요? 그렇죠.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3월과 4월 점을 이어볼게요. 그리고 4월과 5월 점. 그 다음에 5월과 6월 점. 자, 6월과 7월 점. 자, 이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점들을 선분으로 잇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나요? 그렇죠. 꺾은 선 그래프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의 이름은 표의 제목과 같이 할게요. 전기 사용량. 자, 그러면 3번은 잘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에요.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때는 몇 월입니까? 했는데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점점 올라갔다가 5월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7월에 제일 사용량이 많은 걸 알 수 있고 표에서도 7월이 352kWh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예제 3번의 답은 7월입니다. 이번에는 꺾은 선 그래프에 활용해서 꺾은 선 그래프 해석하기입니다. 우리에게 저런 그래프가 꺾은 선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떤 점을 알 수 있고 더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수다리의 수학 점수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가로는 월, 세로는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수다리의 점수가 이 상태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그렇죠. 84기 때문에 80 아래 부분은 물결선을 사용해 나타냈구나 정도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그래프를 본다면 84에서 시작해서 그래프가 지금 계속 오른쪽 위로 향하는데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 기울기가 조금씩 기울어진 건 적어지는구나 를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 어떤 해석이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수다리의 수학 점수는 어땠다라고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다리의 수학 점수는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달에 비해 점수가 가장 많이 좋아진 때는 가장 많이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심할 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겠네요. 그쵸? 따라서 4월입니다. 그 다음 7월 성적은 6월 성적과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고 선생님이 볼 때는 수학 성적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더 점점 점수가 높아지면서 좋아지는 정도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7월 성적은 6월 성적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적어볼게요. 네, 선생님 적었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두 꺾은 선 그래프 비교하기예요. 영다리, 자 볼게요. 이 그래프, 왼쪽 그래프는 영다리의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별 최고 기록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국다리의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별 최고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영다리 그래프와 국다리 그래프를 각각 보고 그 다음에 두 그래프를 함께 비교해 보는 건데요. 두 그래프 모두 가로는 대회, 세로는 기록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보면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은 물결선을 사용했고 요렇게로 봤을 때 1이죠. 1초를 나타내는 게 5칸이네요. 5칸이 1초를 나타냈기 때문에 한 칸은 0.2초를 나타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자, 영다리의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별 최고 기록은 그러면 왼쪽 그래프로 본다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죠.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는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초를 나타내는 수가 적을수록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영다리는 초가 계속 커지죠. 초를 나타내는 수가 커지기 때문에 점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다리의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별 최고 기록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적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국다리의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별 최고 기록을 볼 건데 국다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갈수록 어떤가요? 네,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초가 최고 기록이 적어지고 있죠. 그런데 적어질수록 잘하는 거기 때문에 저 대회에서는 밑에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봅시다. 국다리의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별 최고 기록은 그렇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다리의 기록보다 영다리의 기록 변화니까 더 심한지 아닌지를 볼 건데요. 국다리의 기록보다 영다리의 기록이 기울기가 더 많이 움직이고 있죠. 기울기가 더 심하기 때문에 변화가 더 심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영다리와 국다리의 스피드 스케이팅 3차 대회 최고 기록 차이는 얼마인지인데요. 그러면 3차 기록을 한번 봅시다. 3차이므로 영다리는 39보다 2칸 더 갔기 때문에 39.4초겠네요. 한 칸이 0.2초니까 그 다음에 국다리는 38에서 2칸 갔으므로 38.4초겠네요. 따라서 기록의 차이는 39.4 빼기 38.4이므로 1초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어느 학교의 입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네요. 자, 가로는 연도를 나타냈고 세로는 입학생 수를 나타냈네요. 그러면 잠깐 보면 자 2019년부터 22년까지인데 그래프가 계속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고 나서 1번을 봤더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했고요. 입학생 수의 변화가 가장 많은 때를 물어봤는데 기울어진 정도가 가장 많이 기울어진 때를 봐야겠죠. 그랬더니 여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해마다
입학생 수를 세어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죠? 가장 많이 기울어진 때를 찾는 게 문제의 취지에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이므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맞은 말에 영표하시오. 자, 입학생 수는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8월 한 달 동안의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조사해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네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는 가로가 날, 세로가 기온이고, 두 번째 그래프는 오른쪽 거는 가로가 1, 그 다음에 세로가 판매량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 그래프는 8월의 기온을 나타낸 거, 오른쪽 그래프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알맞은 말에 영표하시오 했는데요. 기온이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대해서 물었어요. 기온이 올라간다는 건 왼쪽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는 상황이니까 5일에서 10일이네요.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를 본다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5일에서 10일 동안 어땠나요? 그렇죠. 판매량이 늘어났네요. 따라서 1번의 답은 알맞은 말에 영표를 한다면 기온이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늘어났습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예제 3번이에요.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몇 개입니까? 했네요. 기온이 가장 높은 때는 여기, 그죠? 10일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날은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찾으려면 오른쪽 그래프 10일을 봐야죠. 그랬더니 여기.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저 부분에 8월 10일이 몇 개를 나타내는지 알려면 여기에서의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아야겠네요. 봤더니 요만큼 5칸이 아이스크림 판매량 10개를 나타내므로 한 칸은 10 나누기 5에서 2개를 나타내는구나 알 수 있네요. 그러면 8월 10일은 220개에서 3칸이 더 가기 때문에 226개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묻는 3번의 답은 226개입니다.